좋아요, 구독!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초대형 양육 지원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5년간 15조 원 넘게 투입하는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오늘자 엔젤산업 관련주들 크게 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서울시는 또 육아 관련 서비스와 함께 인프라의 세부 구축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이제 육아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4조 원 넘는 금액을 지금 투자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0세에서 9세까지 영유아를 키우기 위한 지원책이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라는 이제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아이 돌봄입니다. 0세에서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사촌 이내의 친족이 돌볼 경우 대표적으로 조부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돌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급 기간 동안은 1년 동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위탁 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30만 원 상당의 파우처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편한 외출이라는 그런 또 항목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VIP 존을 통해서 아이들과 바깥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카시트 장착, 전용 택시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건강 힐링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이후에 한 엄마를 위해서 이제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통한 건강관리 등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네 번째가 일생활 균형이다라고 해서 육아 장려금 자체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사 서비스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신설을 해서 이런 맞벌이 부부가 집안일을 못했을 때 이런 가사 서비스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돌봄, 육아 정보 포털 서비스인 이제 맞는키라는 걸 내년까지 제작을 해서 모든 서비스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출산을 하겠다라는 쪽에 출산율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보다는 출산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를 어떻게 좀 편안하게 육아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고 만든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양육 지원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또 서울시의 대규모 양육 지원 프로젝트로 교육이나 완구, 오늘은 또 육아와 양육과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현재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좀 출산 장려 관련된 그런 이제 섹터가 조금 오늘은 상당 부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출산 관련주에 가장 이제 출산 육아 관련주에 가장 선두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가방 컴퍼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장중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현재 매수세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매수 잔고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출산 관련된 이제 메디앙스나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그다음에 캐리소프트 같은 이런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도 지금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자체 움직임 자체가 이런 정책적인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과연 이제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가 현재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도주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육아 관련주, 좀 출산 장려 관련주가 전방위적인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5년간 15조 원 꽤나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 가량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아마 출산 육아 관련 쪽 이제 섹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정책, 특히 이제 뭐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 관련된 섹터들이 뭐 저출산 관련된 부분 때문에 뭐 계속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뭐 중국 관련된 이제 매출을 조금 이제 신장시키기 위해 이제 각 회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뭐 경제를 봉쇄를 하면서 일단 관련된 주가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저렴하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강한 상승세를 보인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 관련된 이슈가 좀 단기 휘발성 재료들일 가능성이 뭐 상당히 좀 많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저출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뭐 용두사미 형태로 해서 이제 끝났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000년대 이후에 지금 200조 넘는 이제 저출산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편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도 처음에 정책이 발표됐을 때는 강한 흐름세를 보였지만 뭐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좀 더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금일같이 뭐 급등하는 종목을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출산과 육아 관련된 이슈로 좀 단기성 테마가 많다 보니 실적 위주로 좀 접근을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예를 번다라고 해도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한 흐름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제자리 찾는 국면이 좀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큰 그림만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뭐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뭐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 종목과 수혜가 없는 종목이 아마 선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선별화된 이후에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뭐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급등 상황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뉴스를 좀 확인해 가면서 신규 접근을 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고요. 최근에는 7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도 교육주가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상승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인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의 프로젝트에 따른 관련주 접근에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교육 관련된 분야는 뭐 전 국민의 관심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교육 분야에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뭐 대부분 뭐 저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상당 부분 관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거에 대한 이제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교육 관련주들한테 뭐 집중적인 이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대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교육 관련돼서 이제 온라인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작용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나 아니면 비대면 교육 관련된 제도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메가스타들을 비롯한 이제 여러 이제 교육 관련된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의 교육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강한 이제 흐름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조금 밝혀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그런 이제 순환세가 이제 계속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정책 방향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교육 관련된 부분은 장기간 동안에 뭐 진행되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반짝 뭐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까지 반영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좀 걸리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서울시 대책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15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한 2조 원이 총 채 안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지원되는 분야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걸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이왕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일부 사항이 덧붙여지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가 받게 될지는 좀 더 분석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육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육아 관련돼서 일단 나와 있는 정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육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련된 분야에 좀 더 집중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돌봄 수당이라는 아니면 바우처를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받는 자금을 갖고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이나 아니면 안과 용품을 이제 살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그 돈들이 다른 쪽으로 쓰일지는 정확한 거는 좀 더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자체는 너무 기대감에 앞서서 좀 빠르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 정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교육이라는 이름 특성상 좀 장기적인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까지는 흐름이 좀 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간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으니 그 점을 꼭 유의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서울시의 대규모 육아 지원 프로젝트와 함께 또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 종합대책 발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향후 엔젤 산업 그리고 또 출산 정책 관련주들이 어떠한 향방으로 이어가게 될지 궁금하고요. 탑픽 종목이 있으면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이제 출산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중국의 출산율은 뭐 1980년대 2.6명에서 작년에 1.15명 수준으로 뭐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30년도에는 1.1명 수준까지 뭐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인구도 뭐 2029년도에 14억 4천만 명을 정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서 2100년도에는 뭐 6억 명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치가 나올 만큼 뭐 출산율이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주링허우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나라 세대로 말하면 이제 MZ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일단 핵가족화를 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상당히 이제 심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와 비슷하게 일단 관련된 생활비나 그다음에 아기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교육비 등이 부담이 되면서 출산율이 좀 급감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작년을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으로 이제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출산율 자체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까지 지금 하락을 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050년도에는 뭐 4,700만 명대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올 만큼 지금 출산율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 시장은 지금 시장 규모가 상승을 하는 그런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육아용품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5년에 뭐 국내 시장이 한 2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4조 원 규모로 그 규모가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아용품이 시장이 커진 이유는 각 이제 국민들의 이제 소득이 향상이 되고 또 하나 출생자 수가 상당히 이제 1명 이하로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뭐 해외 명품이나 그다음에 해외 브랜드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의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저가 제품들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계속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뭐 유아용품뿐만 아니라 분유, 의료, 각종 액세서리와 같은 여러 가지 제품에서 뭐 국내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만큼 향후 시장도 이렇게 프리미엄 관련된 육아용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중심으로 아마 재편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 자체, 육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자체도 프리미엄을 만들지 않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그나마 이제 육아용품에서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제로투세븐이다라는 회사입니다. 뭐 유아 스킨케어 및 이제 유아용품 유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궁중비책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스킨 제품입니다. 뭐 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유아 아동 이제 선크림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중국 온라인 티몰에서 2021년 이제 유아 아동 선케어 부분 1위를 달성할 만큼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일단 판매가 상당히 좀 저조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다시 산하 정책을 이제 많이 이제 출산 관련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 내에 봉쇄가 이제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브랜드 관련된 정비를 다시 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의 판매량도 아마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중국 뭐 국내에 관련된 판매도 있겠지만 중국 내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어간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